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주린이를 위한 10분 주식,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주식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고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매매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저로의 어떤 절묘한 매수의 타이밍, 어디쯤 보면 좋은가,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삼성전자고요. 자, 삼성전자 일봉을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봉을 보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만들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만든 영상에도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상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거 아주 옛날부터인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는데 주로 이제 한 5년 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일 겁니다.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딱 맞지 않더라도 평행되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대략 움직이고 있는 그 모양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옮겨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퐁당퐁당 하면 잘 올라가죠. 자, 최근의 모양은 이 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게 잘못 썼네요. 이걸 써야 되는데, 최근에도 자,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큰 추세 안에 작은 추세, 또 작은 추세 안에 작은 추세,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큰 추세 안에. 또 이 안에서 볼까요? 이 안에서도 또 작은 추세 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부터 해서 이 파동이나 이 추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패턴들도 만들어지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여기를 앞을 위를 돌파하고 이 바닥을 찍고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할 때 매매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떨어지는 구간에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또 선 그어보니까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이 대략 얼추 맞죠.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자, 이 고점만 맞으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고점 맞으면 떨어지다가 돌파가 나온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자리, 와, 많이 싸네 라고 사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고요. 다시 오르다가 다시 이게 밑으로 이만큼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밑에는 이렇게 지지해 줄 만한 자리가 정확하게 없어요. 근데 이 추세 상단을 이제 돌파하면은 이 추세 상단은 저항의 자리였다가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항상 이런 대형주, 그리고 대형주에다가 또 뭐죠? 그 실적이 계속 바탕이 되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중장기 이평선을 말하고 싶어요. 이 중장기 이평선은 뭐냐면 이 보라색을 말하는 거거든요. 220선, 그리고 이 파란색 122평선, 그리고 이 초록색 62평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중장기 이평선은 참고로 큰 우리가 짧은 매매가 아니라 긴 매매를 할 때 지지와 저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상향을 할 때는 어떤 모양이냐면, 우상향할 때는 이 중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그죠? 이렇게 깔고 계속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꺾어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주가의 위에서 이렇게 존재하죠. 이 중장기 60, 120, 222평선이요. 그러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올라가다가도 저항을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은 저는 항상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왕이면 이 60, 120, 222평선 위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이 밑에서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60, 120, 222평선은 반드시 좀 아래로 깔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 중장기 이평선의 덩어리를 제가 한번 동그라미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한 덩어리를.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매매해야 될 자리는 뻔하죠. 자, 여기서는 매매를 가능해요. 근데 이 밑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자는 거고, 여기 올려낸 자리,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아무래도 좀 내기 쉽다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는데 여기는 반대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저항의 이평선, 지지하는 이평선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하자. 중장기 이평선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60, 120, 220 이평선은 굉장히 이제 길게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짧게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그때는 저는 5일선, 그리고 11선, 21선, 이거는 짧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이평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퐁당 올라갈 때, 자, 60, 120, 220 이평선 아래로 다 깔았어요. 자, 이평선들의 덩어리, 이 중장기 이평선의 덩어리를 제가 이렇게 한번 마크를 해볼게요. 덩어리들을. 자, 이렇게입니다. 자, 분명히 이 밑에서 놀다가 이제 올려냈죠. 그리고 난 뒤에는 지지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 노란색 선이 보이시죠? 이 노란색 선.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21선이고, 그리고 이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노는 종목 있죠? 자, 가다 보면은 이 노란색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서 반등이 일어나죠, 계속. 그러다가 밑으로 깨집니다. 깨지니까 어때요? 저항의 역할을 하죠. 21선이.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 21선을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5일선과 혹은 이 캔들의 주가, 현재 캔들의 위치, 종가, 현재 위치와 그리고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21선 아래에서는 매매하지 않고 21선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올리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21선을 또 지지해주나, 여기 노란색 선을 지지해주고, 자, 21선을 지금 깼어요, 밑으로. 그럼 여기는 도망가거나 혹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혹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다시 20에서는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익을 좀 한번 낼 수 있는 자리.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21선 아래로 떨어지니까 계속 21선을 맞고 또 떨어지죠. 사실 이거는 좀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거 노란색 선 따라서 또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집니다. 자, 저항 따라 떨어지다가 여기 드디어 돌파가 나오죠. 매수의 타이밍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중장기 이평선 60, 120 이평선 60, 120, 220 이평선 아래에서는 매매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 위에서 매매하되 이 자리에서 매매하자는 거죠. 21선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 상승의 자리, 그러니까 60, 120, 220 이평선 아래로 다 깔고 그 다음에 21선까지도 돌파하면서 아래로 다 깔고 올리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그 위에서 계속 이런 이평선들이 지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정배열 초입 구간, 시작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횡보하다 보면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 모여요. 이렇게 옆으로 다 이렇게 모이면서 정배열의 구간을 만듭니다. 자, 빨주노초 파남보로 제가 이렇게 보였는데요. 자, 이 박스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모여 있다가, 자, 빨간색 5일선, 그 다음에 11선, 21선, 그 다음에 61선, 121선, 221선입니다.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은 실제로 이 구간이죠.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정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평선들 서로 멀어지고 있잖아요. 멀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줄여지면서 다시 또 벌려지는 이 자리, 여기가 5일선이 제일 위에, 그 다음에 11선이 그 다음, 21선이 밑에, 그 다음 61선,
121선, 221선. 그야말로 이 자리야말로 정배열의 초입 구간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다시 매매를 했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 맞나요? 단기적으로 7%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많게는 한 8%, 9%까지 사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거를 좀 알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평선의 내용들을 이야기해 봤어요. 저항과 지지가 되는 이평선이다. 그런데 이런 큰 추세와 파동을 같이 보면서 이평선의 모양들을 보면서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서는 매매하지 말고 위에서 매매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정배열을 만드는 구간, 상승의 추세, 이런 파동을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자. 이거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매매를 한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대형주, 대형 우량주를 이야기한 거고요. 또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에 대한 그런 테마발로 날아가고 하는 그런 종목들, 변동성이 심한 거는 또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